야, 트럼프 형님이 CPI 높게 나올 거 예상하고 얘기한 거야, 금리 인하를? 다가오는 관세와 함께 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 얼마 전에는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또 얼마 전 연준 금리 동결 옳다 그러고, 근데 또 지금은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뭐가 맞을까요? 자, 이번 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 우리 제롬팔 형님이 상원 청문회 등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은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안 할 거고 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서두르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입술 쭉 삐죽하죠? 이게 금리 동결을 의미합니다. 우리 크게 뭐 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 없어. 서두르지 않을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와 방향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연준 혼자 금리 내릴게 그럴 수 없죠. 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 그러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그럼 두 가지 사고가 나요. 첫 번째, 관세 올리는데 물가 튈 수도 있겠죠?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대. 그럼 뭐가 튄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튄다. 미국인들이 야, 연준까지도 금리를 내리고 트럼프가 관세 올리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겠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미친 듯이 소비해야겠다. 지금 소비해서 미친 듯이 비싸질 거니까 미친 듯이 지금 소비해서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 좀 싸게 사야겠다. 그러면 소비 올라가면서 물가 더 튀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겠죠? 거기다 연준까지 금리를 낮춘데 야, 물가 이거 튀겠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는 거 못 잡습니다. 무섭다는 거. 우리 1년 전, 2년 전에 다 배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대. 내가 미국 국민이야. 뭐를 해야 될까? 지금 당장.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아.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건 내가 평소에 사 먹는 커피, 공산품, 휴지, 얘네들 가격도 올라가겠네. 전자제품, TV, 컴퓨터, 반도체 올라가겠네. 그럼 지금 당장 소비를 해야겠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다시 튑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를 잡지 못하면 물가는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그래서 2021년도 9월 달이죠. 미국 PI가 9.1%까지 올라갔죠. 뭐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지금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트럼프 정부 무너져요. 연준도 몰매 맞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으로 따졌을 때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대. 그러면 옆에 있는 국가들이 막 벌벌 떨겠죠. 트럼프 형님 무섭습니다. 관세 올려가지고 우리 경제성장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출해야 되는데 비싸게 그렇게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반미 국가들은 오케이 알겠어, 너네 관세 올려봐. 우리는 너네가 관세 10% 올려? 그럼 우리 환율 10% 낮출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수출에는 영향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율 10% 낮추면 어차피 저렴한 환율로 싸게 물품을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올려도 상관없어. 그럼 트럼프 정부가 관세 올리고 다른 나라 국가들이 환율을 내리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먹히지 않겠죠? 근데 여기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내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다른 나라 국가들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럼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 올린데 오케이. 관세 우리 10% 내릴게. 근데 연준까지도 금리를 내려. 연준까지도 금리를 내려줬네. 오케이, 우리 15%, 20% 내릴 수 있어. 다른 나라 국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을 무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연준이. 그럴 수는 없겠죠. 반면에 연준이 금리 안 내리겠대. 자, 볼게요. 금리 동결하겠대. 그럼 볼게요. 중국이 10% 환율 내리고 미국이 관세 10% 올려. 근데 이 상태에서 미국도 금리를 안 내려. 그러면 중국이 15%, 20%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리죠. 그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력함을 조금 더 높여준다. 조금 더 세게 해준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금리 인하가 나와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알트코인도 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힘들다. 시장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물론 진짜 빠르면 전 3월 달도 가능하다고 봐요. 3월 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2월 달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를 다 떠나서 시장에는 못합니다. 동결입니다. 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관세 인상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인상 정책이 다 끝나고 수단을 다 썼어. 목적을 이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준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자, 러시아 이란 제재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나 국제유가 2주 만에 최고치다. 자,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살짝 올라갔죠. 근데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의 정책이 3전데 그 중에 하나가 저유가입니다. 얼마 전에 가자 주고 가져간다 그러죠? 그것도 저유가예요. 그랬기 때문에 국제유가 올라가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커지는 침체 우려.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연 4.5%로 인하. 자, 볼게요. 트럼프가 왜 망나니처럼 막 관세 인상을 하겠다 칼을 휘둘를까요? 빠르고 강력하게 관세 인상 정책을 고수하죠. 왜 그럴까? 2018년도에 트럼프가 똑같은 칼을 막 휘둘렀어. 그랬더니 그때는 잘 버텨. 중국도 잘 버티고요. 유럽도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아시아도 잘 버텨. 왜 그랬을까?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 2018년도에는.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힘들죠? 유럽 국가 지금 힘듭니다. 영국 힘들고 아시아 힘들고 중국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트럼프 1기 때는 10번 휘둘렀으면은 지금은 20번, 30번 휘둘러야겠죠? 망나니처럼 막 휘둘러야 돼. 그래야 빨리 목적을 이루겠죠. 트럼프 정부가. 그때까지 시장이 흔들리는 건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된다. 버티셔야 된다. 라는 말씀. 기준금리 연 4.5%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럽 포함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내려 미국 혼자만 고금리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국도 언젠가는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시기상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트럼프발 관세전쟁 불안에도 혼조, 테슬라는 떨어졌고 인텔은 올라갔다. 여러분들 좀 한 가지 느낀 거 없어요? 저번에 우리 정규방송 그 썸네일 주요 키포인트가 뭐였죠? 현재 월가 자산시장은 관세 정책에 내성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드렸죠. 요게 중요합니다. 상호관세 때린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안 무너졌죠. 처음에 캐나다, 멕시코 25% 때린다고 했을 때보다 적게 빠졌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점점 시장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막 때린다, 뭐 식품 때리고 막 진짜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펼쳐졌어.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내성이 쌓이기 시작이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비트고 2025년도 하반기 IPO 추진 검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고 25년도 하반기 IPO 추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IPO 상장을 하고, 물론 IPO 상장은 괜찮습니다. 근데 M&A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도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죠. 이따가 우리 트럼프 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 정책, 그거와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가 작년에 11월인가 12월 달에 여러분들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이런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PO, M&A 이런 것들 보시게 될 거예요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불과 한 2, 3개월 전이죠.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 때는 거의 한 향후 2년 동안에는 IPO나 M&A 못 보셨을 건데 앞으로 25년도부터는 IPO, M&A 이거 미친 듯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 기사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 증시가 정부가 찍어낸 유동성,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되는 IPO나 M&A 같은 이러한 새로운 이유들, 트리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대로 우리 기사 나오죠? IPO 추진 검토. 얘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도. 기업들도 활발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IPO, M&A가 될 거다. 이거를 하려면 어떤 규제가 완화가 돼야 돼? 자, 알트코인 피바다. 2주 만에 312조 원 투자자들 멘붕. 2주 만에 300조 원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좀 기분 좋은 기사가 아니죠. 2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코인이슈님 70% 80% 폭락했는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할 수 있어요. 물론 다 100% 반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알트코인이 이번 상승장 섹터에 포함이 됐거나 신규로 생겨난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어. 아니 VC들이 거쳐갔어. 이 정도 수준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회복해요.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플러스 양전에서 400%, 500%로 이 시장을 졸업하는 게 알트코인 투자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는다? 알트 불장은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대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회복은 못할 수 있다. 라는 말씀. 그거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자, 은행 골드바 판매량 급증, 조폐공사 공급 중단의 품귀 현상. 자, 이거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냥 큰 틀에 있어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위험성 자산 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코인 이슈야. 주식이랑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이겠죠. 여기에서 채권 그리고 금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 관세를 올리니까 물가가 튈 수도 있고요.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관세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위험성 자산시장에서 채권 안전자산시장으로 움직이겠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목적을 다 이룬다고 하면 잠잠해지면 시장의 내성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위험성 자산시장으로 유턴하겠죠.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CFTC 의장의 브라이언 컨텐츠 A시스템지 크립토 정책 책임자 지명. 자, CFTC 위원장도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로 앉혔다. 그 뜻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제도가 들어오겠구나.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거 기사 보고 호재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CFTC 위원장으로 들어섰대. 그럼 이분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건데 그 친이 우리 개인 투자자냐? 아니면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고 막 스타트업을 하고 싶었고 근데 바이든 정부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규제가 많아서 그러한 기업들을 위한 친암호화폐 정책이냐? 전자일까 후자일까? 많은 분들이 개인들한테 그렇다 생각하죠. 지금도 이미 얘기 나왔죠. 게리 겐슬러 그립다고. 바이든 그립다고. 지금도 이미 나왔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장 이런 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나와요. 바이든 그리워요, 해리스 그리워요, 게리 겐슬러 그리워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냐면 이번 시즌 끝나면. 진짜 코인이슈님 얘기한 대로 바이든 때가 좋았네요. 진짜 암호화폐 우리 부흥기는 바이든 때네요.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 나오겠죠? 이 얘기 미친 듯이 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바이든 그립습니다. 게리 겐슬러일 때가 그리워요. 지금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미친 듯이 나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기관들 월가 기관들 얘네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리밸런싱 안 된 분들은 다 두드려 맞아요. 다 죽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상승장 끝나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 다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힘들어요. 기관들한테 친화적이라고 얘네들. 지금 웃고 있죠? 이 웃음이 의미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즌 끝나고도 웃을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시면은 11일날 비트코인 ETF 유입은 들어왔지만 피델리티 빠져나갔네요. 전체적으로 살짝 유출 나왔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았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그 와중에 블랙록도 들어왔어요. 이더리움 블랙록 유출 없죠? 11일날 오히려 유입이 들어왔네. 그래서 뭐 유출 살짝 나왔다가 유입 들어왔는데 유입도 크게 의미 없다. 이더리움도 크게 반응 없다 라는 말씀. 트럼프가 방금 X에 글 올렸어요. 다가오는 관세와 함께 할 수 있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 코인이슈님 이거 어려워요. 얼마 전에는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또 얼마 전 연준 금리 동결 옳다 그러고 근데 또 지금은 금리 내려야 된다 그러고 뭐가 맞을까요? 두 가지로 해석해볼까요? 첫 번째,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 동결해야 됩니다. 시장이 금리 이제 못 내리겠다. 살짝 휘둘렸죠? 그거에 대한 코멘트, 시장 달래기용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이걸 거라 봅니다.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어서. 지금 여기 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단이랑 그리고 금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수단을 계속해서 가져가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원했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라는 거. 금리 인상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인하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야, 트럼프 형님이 CPI 높게 나올 거 예상하고 얘기한 거야 금리 인하를? 3.0? 오케이. 일단은 해당 CPI는 요거 0.4 나왔죠? 아까 제가 근원 소비자 0.4 나오면 시장이 빠질 거라 말씀드렸죠? 0.5, 0.3. 전월 대비 0.4면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금리 인하 해야 되냐,
물론 CPI 먼저 알았겠지. 시장 빠지겠다 알았겠지. 시장을 조금 달래주기 위해서 금리나 언급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음모론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원 CPI가 0.4면은 높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월 대비 0.4면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동안 CPI 이후에 상승했다. 그 법칙도 안 맞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날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 매수 이제 준비 중이셨던 분들은 담으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일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내일 PPI 발표됩니다. PPI도 중요하죠. 요게 높게 나온다 그러면 말일날 28일날 발표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높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트로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 13일, 28일. 근데 CPI가 더 중요하긴 해요. 내일 PPI 뭐 높게 나오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받겠지만 14일날 소매 당연히 좋겠죠. 미국인들 소비 뒤집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 월가 예상치 0% 살짝 좀 높게 나올 걸로 봅니다. 신규 주택 판매 27일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27일 2% 초반대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끝났다. 여러분들 3월 4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알루미늄, 철강 얘네들 수입 관세 25% 올리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를 걱정하셔야 되냐면 예상할 수 있냐면 일단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뭐 수입이나 수출 지표들 있죠. 3월 4일 전까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 제조업 지표는 좋게 나올 겁니다. 미국인들. 왜? 3월 4일 전까지 물건 다 땡겨야 돼.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어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우리 코인 방송인 줄 알죠? 웬만한 주식 방송 하시는 분들보다 주식 투자율, 주식 투자 수익률 높아요.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랑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이 트레이딩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 얘네들은 3월 4일 전까지 지표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수주들 땡겨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겠죠. 트럼프 1기 때는 동맹국들 뭐 한국이나 일본, 캐나다, 멕시코 얘네들한테 우리 한국 동맹국들한테는 이제 관세를 안 매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다 매겼죠. 구리나 아니면 원자재, 다른 금속류들 있죠. 얘네들도 부과할 가능성이 높.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하실 때. 그게 또 터지면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추가 금속류 아마 구리 이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구리 들어가면 조금 효과가 크긴 한데 구리나 원자재 뭐 금속 추가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시장은 내성이 쌓여가고 있다. 처음에만 화들짝 놀랐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그래. 여러분들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출몰했습니다. 처음에 어때요? 양치기 소녀 얘기했을 때 집에 막 문 닫고 들어가고 막 집안에 막 대못으로 받고 119 부르고 112 부르고 막 다 불러. 세스코 불러. 근데 두 번째는 야 좀 거짓말 아니야? 세 번째는 야 무슨 늑대야 인마. 아무도 집에 안 들어가죠? 근데 네 번째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 그러면 시장에 우르르. 그게 중국이 되겠죠? 중국 본체 때려버려. 중국이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올린대. 본격적으로 진짜 무역전쟁 들어간대. 그러면 시장은 조금 많이 흔들리겠죠. 조금이 아니라. 그거 보셔야 된다는 거.